안녕하십니까. 3월 12일 수요일입니다. 마켓나우 1부 시작하겠습니다. 김종윤입니다. 고은별입니다. 드디어 오늘이 찾아왔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책의 신호탄으로 이제 카드를 꺼내드렸던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가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후 1시부터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그렇죠. 과연 시장은 이를 미리 반영했을까요? 아니면 악재와 함께 오늘도 시장이 조정 국면에 그렇죠. 들어갈까요? 사실 어제만 보게 된다면 역시나 우리 시장 하단이 정말 단단하게 지지되어 있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의 폭락 대비 장 막판 갈수록 회복세가 이어졌었는데 오늘 시장은 또 어떨지 좀 궁금해지네요. 예. 사실 철강 관련해서 주가가 한 30-40% 이상 좀 앞에 있는 종목들, 또 좀 대형들 중심으로 많이 올라왔고요. 기대감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쿼터제가 오히려 풀리면 우리한테는 더 미국에서 수출량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만큼 어떤 품질 경영에 자신이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죠. 거기다 이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때문에 결국은 한국산 광관이라든가 특수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 이런 기대감도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된 상태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고영커 말씀하신 대로 오늘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관세가 부과된다라는 점은 이제 철강주 관련돼서 지금까지의 최근의 랠리, 이 단기 랠리가 이제 뭔가 실체화되느냐가 아니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 요거에 대한 되게 중요한 분기점이 좀 특히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간밤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의 발언들로 인해서 또다시 좀 흔들리는 그렇죠.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도 이에 대한 영향을 받으면서 출발할지 저희 마켓나우 1부와 함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자, 모닝체크 오늘도 세 가지 체크사항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시장의 좀 분위기가, 그러니까 매기라고 하는 게 좀 날 것 같습니다. 시장의 어떤 매수 심리가 코스피, 코스닥 이 두 지수 중에서 이제 코스닥으로 갔던 게 코스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좀 합니다. 사실은 여전히 아직 우리 시장에서 이런 매수 심리가 또 수급 이런 부분들이 아주 좋은 상황은 아닌 거죠. 수급도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외국인들은 여전히 계속 파는 어떤 그런 추세고요. 사더라도 규모가 굉장히 적습니다. 기관도 뭐 사실은 늘 산다기보다는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고 개인들이 좀 주로 사거나 또는 주로 팔거나 이런 상황이 좀 반복되고 있다 보니까 이 수급이나 어떤 매수심 이런 부분들이 좀 눈에 띄게 좋은 상태는 분명히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은 어느 한쪽으로 자금이 더 몰려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게 올해 1월과 2월 한 중순 정도까지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그런 흐름이 갔었다 그러면 지난달 중반 이후부터 이제 분위기가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렇게 옮겨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이제 하나하나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죠. 자, 보시면은 코덱스 레버리지, 그러니까 코스피의 이제 2배 레버리지 상품인데 이쪽으로 자금이 1,200, 1,300 가까이 좀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타이거 200은 이제 코스피 200 종목에 대한 ETF 상품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라이즈 200도 마찬가지인 거고, 코덱스 200 TR 상품까지 이렇게 전체로 이 코스피와 관련된 그런 상품들이나 ETF 상품들은 이렇게 자금이 더 좀 많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레버리지가 제일 많이 들어올 정도니까 그만큼 코스피의 반등이 더 클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투자들이 많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반면에 좀 왼쪽에 보시면은 아래쪽 막대 그래프로 나오는 코덱스 코스닥 150, 즉 코스닥 150 종목에 투자하는 이 ETF 상품 같은 경우는 자금이 1,000억이 넘게 빠져나갔죠. 그다음에 선물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도 자금이 50억 가까이 좀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식으로 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매기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로 좀 움직이고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한다 그러면 투자 전략도 또는 종목 선택도 결국은 이런 시장의 분위기에 연동되는 게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 시장이 어쨌든 지금 뭐 조정 분위기가 여전히 있고 뭐 더 얼마나 더 빠질지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반등을 하더라도 아주 뭐 드라마틱한 V자 반등을 할 거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여러 가지로 좀 우려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뭐 장이 아주 뭐 다시 밑으로 4-5% 또는 10% 이렇게 급락을 할 거라고 보는 그런 정도의 예상도 좀 많지는 않지만 올라갈 가능성이 낮다는 점들을 감안하면 결국은 이 코스피에 좀 밸류가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저평가돼 있으면서 실적이 뒷받침된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그동안에 낙폭이 좀 많이 떨어져 있었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종목을 선별하는 작업이 지금은 적절한 투자 자료가 되지 않겠냐, 이런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체크사항으로는 삼성전자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삼성전자가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코스피 쪽으로 먼저 뭔가 매기가 좀 이렇게 움직이는 것 관련돼서 가장 어떻게 보면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작년에 외국인들 그렇게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삼성전자에 대한 소액 주주들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작년 말에서 올해 들어서도 516만 명을 좀 기록을 하면서 최근 6개월 새 91만 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 최근 6개월이라는 게 작년 한 9월 정도로부터 봐야 되겠죠. 그렇게 번다고 했을 때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삼성전자를 매도를 하던 그런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이 국내 투자자들은 이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저가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분율도 68%까지 지금 삼성전자는 외국인 지분율이 30% 간당간당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의 대부분을 다 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소액 주주들이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대비 저평가돼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러니까 반등을 할 거니까 지금 삼성전자 쌀 때 5만 원대 초중반일 때 이제 사는 게 적절하다고 이제 보는 거죠.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 반도체와 관련돼서 이렇게 범용 반도체와 관련돼서 업황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4월 달에 일단 낸드 플래시 가격을 샌디스크에서 좀 올리겠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2분기에 들어서는 메모리 가격도 좀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건 이제 중국의 어떤 그런 수요 증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감안이 된 거다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관세 리스크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사실은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주가에 다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들 아직도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수급상으로는 뭐 크게 좀 매수라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삼성전자는 사실은 이제 거의 다 밑에 부분을 다 왔다. 하방을 상당히 좀 단단하게 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체크사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주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왼쪽에 엔터주들 주가 어제 나온 것부터 보시죠. 어제 SM만 사실은 오르고 대부분 엔터주들이 좀 떨어졌습니다. YG엔터 뭐 약보합이었고, 하이브 어제 0.8% 떨어졌고, YG 플러스, 그다음에 CJ JYP도 어제 3.8%나 떨어졌습니다. JYP가 요즘에 되게 주가가 좀 부진합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떨어졌습니다. 그제는 더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JYP 같은 경우도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3월 달에 15%가 좀 떨어졌는데 4분기 실적 예상치 밑돌았던 것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작년 말이죠. 4분기 들어서 엔터주들이 급등을 했을 때 사실은 가장 선두주자로 치고 올라왔던 게 JYP 엔터였죠. 근데 실제로 4분기 실적을 열어보니까 뭐야. 생각했던 것처럼 실적이 좋지를 않네. 그러다 보니까 좀 작년에 가장 많이 올랐던 부분들을 좀 토해내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한한령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최근 엔터주들이 올 들어서는 또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국의 경기가 나오는 지표들을 보면 여전히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이 뭐 내수 경기 부양을 하고 있다. 한한령도 해제한다. 사실 그렇긴 한데 한한령이 해제되더라도 과연 우리 엔터처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이렇게 영업을 잘 할 만큼, 비즈니스를 잘 할 만큼 중국 내에 수요가 있을 수 있겠네. 이 부분에 대한 좀 걱정이 좀 드는 거죠. 다만 이제 이 엔터주도 같은 경우는 한한령 해제를 별개로 한한령 해제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기 전부터도 이제 글로벌 어떤 그 우리 주요 IP들 블랙 핑크라든가 뭐 BTS 완성차라든가 이런 어떤 주요 IP들이 다시 좀 복귀를 하고 새로운 신인들도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점들을 감안하고 작년에 워낙에 안 좋았던 점들을 감안했을 때 올해부터 작년 말을 기점으로 해서 올해부터는 굉장히 좀 반등할 이런 기대감도 있었던 게 있기 때문에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보다도 일단 좀 더 국내 엔터사들의 글로벌 어떤 가치에 대한 쪽에 좀 더 방점을 두고 보시는 것도 과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모닝체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락가락하는 트럼프 정책 때문에 어제 뉴욕 증시는 다시 한번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월요일에 4%의 굉장히 큰 폭의 낙폭을 보였던 만큼 오늘 장에서는 반등에 성공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많은 분들께서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요. 장중에 등락을 계속 오가긴 했습니다만 결국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무리를 지었고요. 그래도 최근 빅테크 위주로 낙폭이 워낙 컸던 만큼 간밤 2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5종목은 빨간불을 켜주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일론 머스크 지지 발언 차원에서 내가 테슬라 한 대 사겠다라고 코멘트를 남겼고 실제로 구입한 것까지 확인이 됐죠. 해당 이슈와 함께 테슬라 간밤에는 3.8%대 상승을 보여주긴 했지만 어제 15%라는 엄청난 낙폭을 보인 만큼 아직까지도 연초 대비해서는 40%가 넘는 지수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뉴욕 증시의 간밤 등락폭을 키웠던 이슈들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관세 이슈나 경제 지표들이 간밤에 뉴욕 증시에 큰 변수로 작용이 됐습니다. 특히 관세 관련해서는 이 캐나다와의 이슈가 크게 대두가 됐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추가적으로 25% 더 붙여서 50%까지 관세를 인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뜸 이렇게 이야기한 건 아니고요. 캐나다 쪽에서 먼저 이 미국 측에 25%의 전기 관세를 이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트럼프가 이렇게 맞불을 내놓았고 해당 발언 이후에 결국 이 온타리오 쪽에서 두 손 두 발을 들었죠. 전기 인상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은 일단락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만 장 막판부에 이러한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서 장중의 변동성은 관세와 관련된 불안정성 때문에 추가적으로 등락을 키웠던 것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경제지표는 뒷장을 통해서 계속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세와 관련돼서 일단은 국내 증시 출발 전에 사건 자체는 마무리가 돼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 이슈는 우크라이나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밤에 회담이 있었는데요. 일단 30일 동안 휴전하겠다라는 것에 양국이 모두 동의한 것으로 확인이 됐죠. 이제 공은 러시아에게로 넘어갔는데 미국에서도 러시아가 좋은 선택을 해주길 바란다라면서 약간의 압박하는 코멘트들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럽 같은 경우도 휴전을 놓고 굉장히 환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유럽과 미국, 우크라이나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가 이거에 화답을 하기만 하면 종전과 관련된 기대감이 다시 한 차례 크게 올라갈 수가 있겠고요. 해당 이슈 오늘 국내 증시에서 재건 관련주들은 어떻게 소화해주는지도 같이 지켜보시죠. 자, 그리고 토요일에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인터뷰였죠. 미국의 경기 침체 있을 수 있다, 올 수 있다라는 그 발언 하나로 어제 뉴욕 증시가 블랙 먼데이를 맞이했었는데 간밤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상쇄가 될 수 있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경기 침체 올 것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뒤늦게 바꾼 건데요. 다만 증시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그대로 지수에 반영해주진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투자자들의 심리가 움직이진 않았다라고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죠. 다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원래 주식시장은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렇게 변동성이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재건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당장에 가장 큰 변수로도 작용될 수 있을 거는 내일 열리는 나토 총장과의 회동이 될 것 같습니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나토 총장과의 회동을 맞이하게 되는데 해당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종전 이슈라던가 추가적으로 방위비와 관련된 부분을 논의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때문에 유럽 쪽에서 방산 관련주들이 연이 신고가에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었죠. 동일하게 국내 증시에도 해당 움직임들이 포착이 됐는데 내일 어떤 발언들이 나오냐에 따라서 방산 관련주들의 변동성도 추가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점은 주의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 있었던 주요 경제 지표들 간략하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낙관 지수가 2달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업들의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고용 쪽의 졸츠 보고서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지난주에 제롬 파월이 내놓았던 코멘트와 나름 일치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가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키워가고 있지만 사실 데이터만 놓고 봤을 때 아직까지는 견조하다라는 모습들을 엿볼 수 있는 숫자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이번 주에 CPI와 PPI까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 두 데이터까지 모두 확인한 이후에 다음 주 FOMC를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프리마켓에서 여러 종목들 어떤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어제랑은 확실히 다른 모습입니다. 어제는 프리마켓에서 모든 종목이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S-오일이 2.3%대로 반등 흐름을 이어가지고 있고요. 코오롱 인더만 1%대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의 상황도 바로 확인을 해보시죠.
YG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어제 약보합권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만 오늘 프리마켓에서는 1.4%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보합권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다시 한번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라는 부분은 상당한 부담감으로 가져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나름 기대해 볼 수 있는 긍정 모멘텀들 요소들이 남아있는 만큼 오늘 국내 증시 저희와 함께 꼼꼼하게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박근호의 빅샷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박근호 이사와 함께 체결 강도라는 시그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수 신호를 주고 있는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체결 강도 예시 종목 4종목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자, 한번 예시를 드렸던 종목이죠. 네. 지금 시장에서 계속 좀 올라가고 있는데 어제 좀 약간 재미있는 이슈가 좀 있었었어요. 어떤 이슈요? 좀 약간 이 정도면 원래 빠져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올랐어요. 한번 재료를 한번 볼까요? 알겠습니다. 어떤 이슈 때문에 네. 올랐을까요? 최근에 이니텍이 이제 그때 말씀드렸듯이 KT, BC카드 요 밑으로 내려오는 계열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면은 서울 PE가 인수한다더니 이니텍 사실 무근이다. 이니텍 입장에서는 그 중간에 이제 거래를 하려고 하다가 그만뒀다라고 어제 밝혔어요. 근데 이게 이제 장중에 나온 뉴스거든요. 네. 장중에 나온 뉴스인데 하나도 안 빠지고 어제 시장 좀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굉장히 조금 더 어떤 주가가 추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이럴 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보통 내가 이니텍을 갖고 있으면 매각 이슈 때문에 올랐으니까. 네. 근데 이니텍 측에서 사실 무근이다. 일단 회의를 하려고 하다가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제 무산이 됐다, 계약이 무산이 됐다라고 장중에 밝혔으면은 제가 갖고 있었으면 이제 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주가도 굉장히 견조했고 그리고 이제 체결 강도도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니텍을 한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니텍 저희가 이야기할 때 KT가 새 주인을 찾기 위해서 지금 인수의 급물살을 타고 있다라는 뭐 그러한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 우선 이니텍에서는 지금 서울 프라이빗 에쿼티랑 지금 관계가 사실 무근이다라는 이야기를 밝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시세가 괜찮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차트 볼까요? 네. 어제 이 정도면은 뭐 네. 사실 어제가 아니라 최근에 이 정도면 우리나라 전체 주식이 한 2,400개 정도 된다라고 했을 때 상위 2% 안에 정도 드는 흐름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6거래일째 지금 양봉으로 마감을 한 네, 건데. 맞습니다. 네. 이날도 실질적으로 이제 오른 거죠. 그쵸. 이제 떠 있으니까. 네. 차트도 너무 이쁘고 좋은데 어제 한 2시경에 방금 저희가 살펴봤던 네. 그 재료가 나왔거든요. 근데도 안 빠지고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뭐 다른 협상 대상자를 뭐 찾을 수도 있는 거니까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작용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차트 한번 체결 강도 한번 보도록 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체결 강도 들어갔을 때가 이제 이날이죠.
이날 들어갔고 그다음에 5% 빠진 날도 체결 강도가 높게 유지가 됐죠. 네. 5.74% 빠진 날 2월 28일 날 2월 마지막 거래일 날 그렇죠. 짚어주신 부분 더 높게 유지가 됐고 계속적으로 좋은데 그러네요. 어제도 10%, 전일도 13%. 아, 이거를 그 빅샷 종목으로 바꿔서 써야 되는데 후회가 되네요. 일단 예시 정보를 네. 계속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지금은 좀 약간 잡기는 좀 그렇고요. 약간 좀 조정을 좀 기다려 보고 뉴스 플로우를 계속 좀 더 관찰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 체결 강도 100 들어가 100 있고요. 들어갔고요. 세 달 체결 강도도 들어간 지 와. 이틀 정도 돼 있는데 상당히 이쁘게 올라가는 어떤 주식입니다. 네. 저희 이사님이 이야기하실 때 중소형 개발주 같은 경우에는 2가지의 체결 강도가 들어가면 좀 눈여겨볼 네. 만하고 대형주 같은 경우에 3가지만 들어가면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니텍 같은 경우 현재 구간 석 달, 한 달 그리고 일주일 당일까지도 네. 계속해서 100을 웃돌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가 지금 6거래일째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네.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네. 5% 빠진 네. 날도 높고 2% 빠진 날도 246 이런 식으로 수급이 상당히 좀 잘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체결 강도만이 이제 어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 이니텍 알아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요건 인카 이제, 금융 서비스. 한번 이제 네. 저희 쪽에서 관심주로 드린 종목이긴 한데 어떤 그때 이제 종목 설명을 좀 약간 제가 간단히 해서 어떤 기업인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보통 보험 이제 GA라고 해서 제너럴 에이전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보험사들이 뭐 한 30개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보험 그 모집인 분들이 이제 보험 계약을 제가 만약 보험 모집인이다. 그럼 우리 은별앵커님께 보험 하나 들어주세요 해갖고 보험을 들었어요. 네. 그럼 만약 삼성화재한테 들었다. 그럼 삼성화재가 인카 금융 서비스로 수수료를 줍니다. 그럼 인카 금융 서비스는 그 수수료를 받아서 보험 모집인한테 수수료를 또 지급을 하면 그 차액이 이 기업의 영업이익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보험사의 제품을 아무거나 팔아도 해당 보험사로부터 돈을 받는다. 네, 그게 이제 GA라는 사업인데 네. 보통 뭐 보험 얘기할 때 나 GA 사무실 다녀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제네럴 에이전시라고 해서 모든 보험회사의 보험을 다 들 수 있는 게 이제 GA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사님께서 들고 오신 이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적이군요. 인카금융 네. 서비스 분기 실적을 좀 잠깐 보면은 네. 이제 12월 달까지 아직 발표가 안 됐고요. 그냥 매출액 기준으로만 보면 23년도서부터 24년도 3월 달, 6월 달, 9월 달 계속 증가하네요. 4분기 연속 네. 23년도 말서부터 이제 4분기에서 계속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영업이익도 안 빼먹고 계속 증가를 하고 있죠. 네. 근데 주가는 거의 안 올랐기 때문에 일단 이제 이 인카금융 서비스 같은 경우 보험이기 때문에 지금 관세 뭐 이런 것들로 굉장히 좀 시끄러울 때 어떤 좀 약간의 어떤 피난처가 될 수 있는 뭐 그리고 실적도 좋고 방어주 성향이 있다고 아, 볼까요? 네, 맞습니다. 네. 정확하게 짚어주셨고요. 차트를 한번 잠깐 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제 들어갔을 때가 이 부분이고 네. 그 체결 강도가 지금 시장에서 이제 아까 그 이니텍처럼 깔끔하진 않은데 이니텍의 초반 정도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떤 부분이냐면 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급락이 좀 나왔을 때 그거를 굉장히 빠르게 좀 회복을 해주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저희 은비어랭커님 쪽에서도 급락이 여기서 나왔고 이렇게. 다시 네. 빠르게 회복을 해주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시장에서 이제 뭐 시장 때문일 수도 있고 자체적으로 매도가 나왔을 수도 있는데 떨어졌을 때 누군가는 계속 받아서 올리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차트도 굉장히 좀 이쁘고 지금 시장에서 이 정도만 해도 뭐 상당히 뭐 안정적인 흐름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빅샷 시간에서 소개를 해드리고 만약에 시초가로 뭐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좀 수익 구간이실 것 약간은 같은데 수익입니다. 네, 네. 그렇다면 체결 강도가 지금은 또 어떻게 보여주고 네.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처음 이제 동그라미 쳐진 부분에서 네. 3.6% 오른 날 체결 강도 278 굉장히 높은 체결 네. 강도입니다. 그다음에 처음에 이제 5일 체결 강도를 들어갔고요. 처음 보시는 시청자분들 위해서 말씀드리면 당일 체결 강도, 5일 체결 강도 두 개가 일단은 기본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매수를 하는 걸 일단 기본적인 매매 어떤 기법으로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풀고 지금 체결 강도 그러네요. 5일 체결 강도가 일주일 체결 강도 197, 200이 넘으려고 합니다. 5일 체결 강도 200 넘는 거 사실 별로 없거든요. 네. 그다음에 한 달 체결 강도는 들어간 지 일주일이 좀 약간 더 된 느낌. 그다음에 60일 체결 강도, 3달 체결 강도도 이제 좀 있으면 100을 좀 들어갈 것 같아요. 아주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견조한 흐름이고요. 1%씩 계속 쌓아만 가도 나중에는 뭐 굉장히 좋은 어떤 수익률을 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특별한 지금 매크로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카금융서비스 저희가 빅샷 종목으로 소개해드린 다음에 지금 그래도 차분하게 올라가려는 시동을 걸고 있는데 수급적인 측면을 봤을 때도 기관이 한 달 내내 매수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외국인의 매수세도 유입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종목 지금이라도 좀 관심이 간다, 차트가 좀 내 마음에 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아, 너무 좋은 네.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네. 지금도 괜찮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인카금융서비스 저희 두 번째 종목으로 예시 종목 알아봤고요. 그럼 세 번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JC케미칼. JC케미칼은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에요? 일단 케미칼이니까 화학이는 네. 화학인데 상당히 예전에는 지금 시가총이 많이 낮아져 있는데 맞아요. 과거에는 좀 약간 그래도 시장에서 투자자들한테 많이 관심을 받긴 했었었는데 바이오 연료가 주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바이오 연료 쪽.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사님께서 들고 오신 이슈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JC케미칼 주가 불끈 국내 첫 자체 기술로 SFA 이제 항공 연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항공 연료. 네. 미 기업의 수출 주목을 하자라고 이제 최근에 어떤 기사가 좀 나왔는데요. 자체 기술 통해서 지속 가능 항공유 여기 위에 부분인 SAF 네. 원료를 미국 기업에 수출하는데 성공의 주가 훈풍 불어넣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지금 단계적으로 좀 올라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실적이 턴을 하기에는 조금 더 시장에서 관찰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나름대로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지금 화학주들도 뭐 나름대로 뭐 나쁜 평가를 받고 있는 건 아니니까 이제 뭐 실적이 변한 건 없습니다만 올해 이제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JC케미칼도 좀 약간 개별주 성격이 있긴 한데 같이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 해서 마침 체결 강도도 괜찮아지고 네. 있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JC케미칼 바이오 디젤 관련된 기업인데요. 그렇다면 최근 주가 추이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 일단 가장 좋은 네. 자리는 실질적으로 이 자리가 가장 좋겠죠. 네. 사실 뭐 교과서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정배열된 이후에 약간의 플랫폼 패턴,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우리가 보통 N자형 패턴보다는 이렇게 올라가서 가격 조정을 안 주고 기간 조정만 주는 이게 아. 플랫폼 패턴이라고 하는 건데 네. 플랫폼 패턴 플랫폼 후에 패턴. 네, 네. 아주 좋은 흐름이 좀 나왔죠. 그다음에 조정, 그다음에 오르고 다시 조정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빠져서 이제 시장이 분위기가 안 좋았으니까요. 시초가를 네. 대부분 마이너스로 맞아요. 잡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잡고 나서 장대 양봉을 이렇게 끌어올리기 사실 쉽지 않았거든요. 어제는 하락은 했지만 양봉 보여주는 종목군들이 많았어요. 네. 근데 이렇게 마이너스로 출발해서 이렇게 전일 종가 대비 상승으로 끝난 종목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정도 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거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전일보다 거래가 이제 줄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요 날도 체결 강도를 한번 보고 어떤 신호를 줬는지 약간 좀 늦긴 했지만 네. 뭐 딱 확실하게 좀 어떤 그 표시를 해주는 체결 강도가 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체결 강도를 통해서 JC케미칼에게 언제 신호를 줬고 어떻게 주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요 날이고요. 네, 그 동그라미 치는 날 3.7% 오른 날 이제 중간중간에 살짝 좀 들어가긴 했습니다만은 네. 이때 샀어도 사실 손실은 아니에요. 그렇죠. 157%, 108% 그리고 좀 약간 특이한 것은 어저께 그저께 20일 한 달 체결 강도가 이제 100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좀 약간 조정을 받더라도 안정적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이제 체결 강도 보여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제 차트 다시 한번 보면서 네. 말씀드리면 이런 흐름 나온 기업 이제 사실 이거는 우리가 보통 차트 공부할 때 잉태형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잉태형이요? 네, 네. 잉태형. 이제 산모가 그 이제 아기를 품고 이제 있는 것 품었을 같이? 때 그런 네. 느낌, 잉태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런 느낌이 좀 나왔어요. 굉장히 뭐 좋은 패턴이고 체결 강도도 일단 오늘이 이제 수요일이니까 월요일 거래가 상당히 좋았고 어제 네. 거래가 반도 안 나왔는데 완전 장대 양봉으로 어떤 그 주가 흐름을 끌어올렸다라는 건 상당히 좀 느낌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JC케미칼까지 알아봤고요. 저희 그럼 계속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올투자증권 네. 증권주를 들고 오셨는데 수많은 증권주 가운데 다올투자증권을 들고 오신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이제 다올투자증권을 쓰는 분은 개인적으로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네. 근데 워낙 좀 약간 그 홀세일 이제 기업 금융에 치중하는 기업이라 다올투자증권인데 제가 이 다올투자증권을 네. 굉장히 좋은 차트를 보여주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준비를 하면서 가장 최근 건 아니고 약간 전에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올라가지라고 해서 정말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찾았는데 네. 올라가는 이유가 사실 딱히 없었습니다. 그냥 올라가는 것 같아요, 어, 지금. 네. 이제 주식
시장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막 내려갈 때 이거 왜 내려가는 거야라고 했을 때 당시에는 몰라도 나중에는 아 이런 악재가 나왔구나 이렇게 오픈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실 네.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긴 한데 시장에서 이거 왜 올라가지라고 했는데 이제 꼭지쯤에서 딱 나오면서 거래 터지면서 떨어지는 그런 패턴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다울투자증권은 실질적으로 이게 왜 올라가는지 시장에서 이렇게 좀 약간 노출된 부분이 없어서 저도 고민을 좀 했는데 네. 그래도 한번 좀 보도록 그럼 하겠습니다. 무슨 이슈를 들고 왔을지가 너무 기대되는데요. 네, 이슈 공개해 주시죠. 네. 아, 실적. 오히려 떨어져야 안 좋아지는데요? 정상인데 떨어져야 정상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부동산 PF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지금도 그 다월투자증권의 부동산 PF로 노출되는 익스포저가 몇 천억 대거든요. 근데 이 익스포저 금액이 좀 약간 줄고 있다라고 하는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었었어요. 우리가 보통 적자긴 한데 적자 폭이 줄고 있다. 네. 뭐 약간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고 일단은 현금 배당도 뭐 나름대로 좀 하고 있는 부분 이제 맨 밑에 보면 차등 배당이라고 돼 있는데요. 차등 배당은 이제 어떤 걸 차등 배당이냐라고 하면은 이제 소액주주들한테 조금 더 배당을 많이 해주는 걸 차등 배당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보통 차등 배당하면 뭐 우선주, 보통주 이렇게 차등하는 거 아니야? 네.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보통 차등 배당은 소액주, 대주주한테 보통 많이 준다 생각하시는데 차등 배당은 소액주주들한테 조금 더 많은 배당을 하는 걸 차등 배당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적이 지금 어쨌든 안 좋아지고 있는 게 확인되는 매매도 불구하고 차트는 상승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추이를 보이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24년도 와. 12월 달, 24년도 12월 달 차트인데요. 네. 12월 24일이네요. 네. 저는 이걸 바꿔서 네. 써놨는데 이제 미국은 원래 이렇게 반대로 쓰잖아요. 네. 그래서 바꿔서 24년도 12월 24일.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식으로 표현을 해놨는데 PD님이 고쳐놓으신 것 같아요. 네. 이제 동그라미 네. 친 부분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러프하게 움직임 좀 나왔어요. 네. 시장에서 사실 워낙 관심이 사실 이렇게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근데 차트도 사실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은별 앵커님도 주식을 하실 때 네. 내가 차트만 이렇게 봤을 때 상당히 좋은 자리인데 네. 그래도 주식을 하는데 내가 이거를 왜 사는지는 조금 공부는 하고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또 모멘텀을 좀 중시하는 그렇죠. 편이어가지고. 근데 아까도 네. 말씀드렸듯이 모멘텀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 차트만 딱 보고 들어가기에는 실적 보면 또 적자고 또 네. PF에 또 굉장히 노출된 금액이 많고 리스크도 있고 해서 이거 살지 말지 고민이 되는데 그래도 체결 강도를 믿고 샀으면은 그래도 수익이 굉장히 좀 잘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좀 있었어요. 이사님을 제가 12월 24일 전에 만났어야 됐는데.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올해 12월 24일까지 네. 배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에게 산타 같은 선물을 주길 바라면서 그럼 체결 강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체결 강도가 일주일 체결 강도는 좀 밑으로 들어가 있죠. 근데 좀 약간 이때 샀어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네. 좀 약간 의미 있는 구간에서 10만 주 거래가 좀 늘고 그다음에 227, 일주일 체결 강도 114 이렇게 좀 들어가면서 일단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고 네. 나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있죠. 20일 날 한 달 체결 강도도 100에 들어갔고요. 네. 네. 그다음에 한 달 체결 강도 들어가 있고 네. 60일 체결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6%, 5%, 1%, 4%, 1%, 10% 수익률이 이 정도 누적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굉장한 수익률이죠. 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긴 했었습니다만은 체결 강도가 좋았을 때 제일 처음에 할 일이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시장에서 지금 사람들이 이걸 왜 사고 있지? 네. 라는 것을 본인이 알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명분이 크진 않았습니다만 체결 강도를 믿고 그래도 들어가셨다라고 하면 나름대로 좋은 어떤 수익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체결 강도가 우리 시장에서 선행지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선 다울투자증권의 과거 예시를 보니까요. 네. 체결 강도가 완성된 뒤에 별다른 큰 이슈 없이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그렸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빅샷이 너무 기대됩니다. 이사님, 빅샷 종목 한번 공개해 주시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진 세미캠인데요. 네. 얼마 전에 좀 안타깝지만 선대 회장님이 돌아가셨죠. 보통 선대 회장님이 돌아가셨을 때 시장에서 그렇게 반기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은 왕자의 난이니 경영권 분쟁이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건 나오진 않았는데 지금 현재 누가 기업을 이어받을지는 결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지금 부회장이 2명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나름대로 실적도 좀 좋아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들고 온 이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동진세미캠 지난해 영업이익 2,082억 원, 전년 네. 대비 18% 정도 증가를 했다. 일단 포토 레지스트로 굉장히 좀 퍼포먼스를 내는 기업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동진세미캠 포토 레지스트를 개발하게 된 계기가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수출 규제를 하면서 포토 레지스트를 개발했는데요. 포토 레지스트가 뭔지 잠깐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우리가 보통 반도체는 전공정, 후공정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웨이퍼가 완성될 때까지는 전공정, 그다음에 웨이퍼가 완성된 후에는 후공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후공정이 첫 번째 포토 공정을 담당하는 그런 기업인데 포토 레지스트는 무엇이냐면 액이죠. 감광액.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감광지라고 해서 햇빛 받으면 색깔이 변하는 그 감광 반도체에 쓰는 강광액을 만드는 기업인데 어떻게 되는 거냐? 웨이퍼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잖아요. 네. 동그랗게 회로를 새겨야 되는데 회로를 어떻게 새기냐면 위에 이제 우리가 보통 노광 공정이나 ASML을 만드는 그 노광 기계를 갖고 빛을 쏘거든요. 네. 빛을 쏘는데 그냥 빛을 쏘면 안 되고 중간에 이제 회로가 그려진 포토 마스크라는 게 있어요. 어제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파이메탈 마스크라고 네. 얘기를 하고 반도체에서는 포토 마스크라고 하는데 그게 한 장당 뭐 억이 넘는 거기 때문에 그 회로가 그려진 포토 마스크 위에 빛을 쐬면은 이 웨이퍼에 회로가 새겨지게 되는데 그 회로를 새겨지기 위해서 그 감광액을 발라야 되거든요. 네. 그게 포토 레지스트예요. 근데 전 세계 1위서부터 5위까지 다 일본 기업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동진세미캠이 개발을 하면서 효자 노릇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도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 주가도 이를 반영하고 있을까요? 한번 네, 보겠습니다. 주가 이제 2월 달에 살짝 올라오고 네. 작년에 이제 반도체 기업들 사실 하반기 굉장히 안 좋았고 맞습니다. 1월 달까지는 연결이 됐는데 2월 초에 굉장히 타이트하게 올랐고 이날이 언제냐면 이날이 이제 굉장히 아쉬운 좀 그렇긴 합니다만 동진세미캠 그 선대 회장님이 돌아가신 네. 날이에요. 그래서 올랐죠. 그때 근데 주가가 강하게 올랐군요. 네네, 많이 좀 네. 밀렸고 다시 이제 올라가고 네. 있는 상황인데 체결 강도도 나쁘지 않고 차트도 이제 이게 여기까지는 정배열이고, 그쵸? 네. 여기까지 정배열이고 여기까지 역배열인데 정배열 대비해서 역배열 구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이건 이제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어떤 차후에 다시 정배열로 올라갔을 때 좋은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기관의 매수세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동진세미캠인데 그렇다면 체결 강도의 신호는 어떻게 왔는지 체결 강도 어제 네. 들어왔군요. 네. 네. 전일 대비 거래가 좀 늘었으면 좋겠는데 네. 늘지는 않았고 차분한 거래였었어요. 1.26% 올랐을 때 당일 128, 그다음에 일주일 최근도 105 이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높지는 않은데 네. 좀 약간 차분하게 들어가는 느낌이 좀 있고요. 실질적으로 실적도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좋은 얘기는 아니긴 합니다만 경영권에 대한 그런 이슈도 있고. 이슈도 있고 네. 그리고 차트도 이쁘고 해서 네. 뭐 괜찮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동진세미캠 오늘 첫 번째 빅샷 종목으로 공개됐고요. 이어서 두 번째 빅샷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OCI 홀딩스를 들고 오셨군요. 네, 고민 네. 많이 한 종목인데 네. OCI 홀딩스 일단 뭐 트럼프가 좋아한다기도 하고 그다음에 체결 강도도 좋고 실적은 사실 굉장히 안 좋습니다. 실적은 굉장히 안 좋은데 시장 분위기상 일단 뭐 괜찮은 흐름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해서 네.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슈 공개해 주시죠. 네. 일단 뭐 오시아이 홀딩스 미국 쪽에서 이제 오시아이 에너지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지금 미국 쪽에서 이 폴리실리콘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 때문에 좀 그런 거죠. 중국은 네. 사실 미국에서 수입하는 중국이 전 세계 폴리실리콘을 90%를 만듭니다. 저렴하니까요. 네, 그렇죠. 미국에서 근데 수입하는 중국산 폴리실리콘은 1%도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다 동남아 쪽으로 우회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도 좀 상승세고 OCI 홀딩스도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태양광 관련해서는 OCI가 아니라 OCI 홀딩스를 사셔야 돼요. 그게 다릅니까? 태양광은 OCI 홀딩스가 계속 맡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OCI 홀딩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저희가 나눠봤는데 체결 강도 그리고 차트까지 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그렇게 제가 강조를 박스권이네요. 하던 빠진 날 네. 중장기 체결 강도 좋으면 한번 뭐 홀딩이나 아니면 신규 매수를 접근을 해보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작년 올해죠. 올해 1월 달부터 타이트하게 올라서 지금 네. 한 약 2달 동안 옆으로 이제 횡보세, 우리 흔히 얘기하는 박스권을 좀 네.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틀 정도 빠지는 구간에서 중장기 체결 강도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체결 강도 공개해 주시죠. 네. 일단 60일 체결 강도는 다 100을 유지를 네. 하고 있고요. 20일 체결 강도도 100을 유지를 하고 있고 와. 일주일 체결 강도는 딱 들어간 지 일주일 됐고 네. 이제 빠지면서 당일 체결은 약간 빠져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사실 기관 수고 외국인 수고도 이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이 중장기 체결 강도가 너무 좋아요. 그렇게 해서 한번
우리가 보통 카드를 칠 때 패를 한번 까보자 그런 느낌이 네. 있잖아요. 그래서 그 패를 까보는 느낌으로 히든 네. 패가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히든 카드가 어떤 건지 한번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박건호 이사와 함께 빅샷 종목 2종목까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가 봤습니다. 체결 강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매수 신호를 주고 있는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앞으로의 추이도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님과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켓 리포트입니다. 오늘은 리노공업의 리포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평균 판매 단가가 낮은 이 양산용 소켓 비중 증가에도 신제품 효과로 작년 4분기 영업이익률이 호조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올해 양산용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 양산용 소켓 같은 경우에는 현재 중국에서 이구한신 정책으로 스마트폰 판매량이 회복 기조를 보이는 데다가 이 하반기에는 모바일 수요가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이 주요 고객사인 퀄컴의 이런 시장 점유율이 미국 내에서 현재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양산용 소켓 매출은 본격화될 것이라는 분석이고요. 그리고 모바일과 PC, 로봇 등의 이 온디바이스 AI 기능이 추가가 되면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개발에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R&D용 소켓 매출 역시도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또 26년 4분기에는 공장 이전 계획을 앞두고 있는데요. 신공장 이전 후에는 연간 생산량이 매출액 기준 9천억 원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목표 주가는 26만 원으로 유지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살펴보시죠. 네, 다음 리포트는 LG전자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938% 증가를 하면서 깜짝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LG전자의 별도 영업이익만 놓고 봤을 때도 흑자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이 가전 부문 살펴보시면은 현재 이 프리미엄 가전의 매출이 확대가 되고 있는 데다가 글로벌 생산 효율성까지 갖추면서 이 가전 부문의 영업이익률과 매출은 분기 최고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또 공조기 사업 매출과 수익도 역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형 칠러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또 올해에는 공조 사업을 본부로 확대해 나가면서 경쟁력을 강화할 전망입니다. 또 인도 법인 상장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인도에서 이 준 프리미엄 가전 수요 증가와 또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이 상장 이후에 마련된 자금을 통해서 로봇과 웹 OS 부문의 M&A 추진을 통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목표 주가 13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투자 의견은 단기적으로 비중 확대를 제시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살펴보시죠. 네, 다음 리포트는 동성 화인텍입니다. 이 환율 효과와 또 업황 호조로 인해서 지난해 영업이익이 500억 원을 돌파를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향후 이익의 증가 기대감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이 세 차례 캐파를 증설하면서 연간 34척이 공급 가능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이 됐는데요. 이 생산량 증설로 인해서 7,500억 원 수준의 매출 발생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단열재 판가가 250억 원 수준임을 고려를 해봤을 때 30척만 공급해도 이러한 매출이 발생이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또 이 고환율 성장폭이 확대가 되면서 환율로 인한 수혜도 받아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유가가 급등하지 않는 수준에서 원자재 가격 역시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고요. 또 전력 수요 증가로 인해서 LNG 시장 확대 수혜 역시도 받아갈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이 미국의 알래스카 프로젝트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서 이 새로운 전방 수요의 수혜 또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목표 주가 35,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음 리포트도 살펴보시죠. 네, 마지막 리포트는 비추로셀입니다. 이 1분기 호실적 전망에 따른 투자 포인트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긍정적인 수출 데이터가 이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리튬 1차 전지 수출 같은 경우에는 1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16%를 기록을 했지만은 2월 달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59%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 3월 수출에 특별한 악영향이 없다면은 계속해서 1분기는 호실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고요. 그리고 또 이 수출의 비중이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고환율에 대한 수혜 역시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리그 카운트가 1월 말 기점으로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리그 카운트가 반등한다는 것은 또 석유와 이러한 가스 시추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중장기적으로 실적 개선이 전망된다는 의견입니다. 투자 의견은 따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마켓 리포트였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무역전쟁 장기화 우려의 연속 하락 마감했습니다. 기술주 위주의 조정이 나왔는데 기술주의 반등에 따라서 시장의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얼마나 빠른 반등이 나오는지 지켜보고 대응이 필요합니다. 국내 증시는 2,500포인트 다시 지지라인으로 변경되면서 2,600포인트를 돌파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아직까지 장기적 추세는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2,600포인트 돌파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올해 안에는 3,000포인트까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무역 전쟁 장기화와 인플레이션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맞춰서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반등 나올 시장 맞춰서 살펴볼 업종과 테마를 알아볼 텐데요.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4차 산업과 방산주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은 제가 작년부터 해서 계속 시장 2025년도에 주도 테마로다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 들어서 로봇주가 다시금 움직이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AI 그리고 4차 산업 다른 테마로다가 순환매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방산 테마는 트럼프 대통령 출범 이후에 계속해서 각국의 방위비가 증가 추세에 있고 유럽 역시도 유럽군을 창설한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는 만큼 방산 관련된 종목들 역시 마찬가지로 수혜와 상승이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오늘 같이 살펴볼 종목으로는 JC현 시스템 말씀드리는데요. JC현 시스템은 4차 산업 그중에서도 드론 관련된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드론은 최근 들어서 각종 산업에도 이용이 되지만 방산 전쟁 관련돼서도 수혜가 예상이 되는 종목이고요. 또한 이제 다른 파이버 프로라는 드론 관련된 대장주 같은 경우는 현재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JCN 시스템도 다음 수혜주로 예상되는 만큼 저점 눌림목 구간에 공략해 보시면 좋은 수익 가져가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데일리 이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8시 50분 넘었습니다. 마켓 스탠바이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서용원 SK증권 이천지점 차장, 그다음에 신일섭 위원, 고은배령과 함께합니다. 자,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뉴욕 시장이 오늘 물론 뭐 전날보다는 좀 덜하긴 했는데 여전히 오늘도 반등을 못하고 주춤하다가 결국 이제 다 하락을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사실은 좀 외부적으로 나오는 흘러나오는 얘기들은 사실 변한 게 별로 없습니다. 미국 지표에 대한, 미국 거시 경제에 대한 그런 우려감 여전하고요. 트럼프 오락가락 관세 정책도 여전하고요. 자, 이런 상황인데 우리 시장 또 어제와 같은 그런 오늘 또 견조한 흐름을 보여줄지 한번 좀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탑3부터 좀 들어보죠. 소영원 차장님. 네, 오늘 뭐 제가 탑3로 좀 뽑은 것 중에 첫 번째로는 좀 풍산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뭐 이 시간 외에도 통해서 항공우주라든가 뭐 지금 현재 방산에 대한 종목들에 대해서도 계속 언급을 좀 해드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실 지금 어려운 시장 속에서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섹터라고 한다라면 방산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풍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구리 쪽에 대한 이슈도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좀 더 뛰게 움직였던 경향이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좀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뭐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또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갈등이 좀 격화되면서 뭐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50% 관세 얘기가 나왔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지속적으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관세를 좀 진행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역시 면세 쿼터 폐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또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는 이제는 또 신동 부분에 대해서도 관세를 좀 점검해봐라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풍산이 뭐 거기에서 오히려 좀 수혜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풍산의 국내 생산하는 신동 제품 같은 경우에는 미국 판매 비중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관세에 있어서 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오히려 미국으로 들어가는 신동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PMX를 통해서 원료를 대부분 현지 조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세 부과에 오히려 유리한 환경이 좀 조성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불어 이제 방산 역시 뭐 EU의 지금 자국 유럽군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된다라면 충분히 좀 후속주로서 좀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 시장의 움직임들을 보면 신용잔고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좀 B2가 잔해 뭐 8월 이후 최대치로 늘어났고 방산과 원전, 조선 위주로서 좀 늘어나면서 18조를 좀 돌파한 상황인데요. 물론 지난 뭐 계엄 이후부터 이제 잔고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단기적으로 좀 저점이 잡혔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 잔고가 높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지수의 상단은 좀 막혀 있는 구간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제가 뭐 풍산도 말씀드렸지만 주가 상승이 많이 나온 종목에 대해서는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신용 잔고로 분명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석유화학 쪽에 대한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뭐 홈플러스 사태도 있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신용 등급입니다. 물론 주가에 있어서는 신용 등급이 하향 조정된다고 해서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실적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조달 쪽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홈플러스 사태도 보셨다 아시듯이 신용 등급이 하락하게 되면 결국에는 자금 상환에 대한 능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지금 현재 대부분의 케미컬 업체들이 현재 좀 신용 등급을 하향할 수 있는 조건에 충족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화학주, 뭐 저가 매수 기회도 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자금난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되기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좀 조심해야 될 시기가 아닐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 소장님께서는 우선 가장 먼저 트럼프 관세 정책에서 살짝 비껴나갈 수 있는 종목 풍산을 언급을 해주셨고요. 이와 함께 신용 잔고 상승으로 인해 증시 흔들림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으로는 화학 섹터, 신평사에서 이제 신용 등급의 하향 우려가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신일섭 위원은 오늘장 탑3를 어떻게 선정했는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시장에서도 상한가가 가는 종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대봉 LS가 상한가를 갔는데 인도 실파와 리라글루티드 협력 소식에 상한가에 안착을 하였습니다. 인도 실파사와 비만 치료제 리라글루티드 상용화 협력 발표를 했는데요. CDMO 협력 논의와 함께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자, 리라글루티드는 우리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의
그 유명한 비만 치료제의 원료 약물이 리라글루티드입니다. GLP-1RA 계열의 비만 당뇨 치료제로 체내 인슐린 분비를 조절해서 식욕 감소를 시켜서 치료 효율을 높이는 바로 그 약물이죠. 대봉 LS와 인도 실파가 CDMO를 통해 함께 생산을 한다는 이 소식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로봇입니다. T-로보틱스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맞손을 잡았다. 5일날 나왔던 소식에 이어서 지금 다시 한번 지금 강세를 보였는데요. 5일날 T-로보틱스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스마트 팩토리 물류자동화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우리 F&B 푸드 앤 베버리지 현장에서 활약을 하는 협동 로봇으로 일가견이 있는 회사로 다들 알고 계시고요. T-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F&B 현장보다는 산업 현장에서 활약을 하는 산업 로봇을 만드는 산업 로봇에서 협동 로봇으로 변신하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스마트 공장에 해당되는 요 팔을 만드는 요 회사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생산 공정이라던가 자동차 부품 이송 자동화 공정, 클린룸 공정에 적합한 0.4톤짜리부터 최대로는 3톤짜리 AMR 자율 이동 로봇입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 클린룸에 최적화된 협동 로봇을 선보일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산업 현장에서도 이제 인간과 함께 들어가는 협동 로봇이 활약하는 요 시대로 변모하고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T-로보틱스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각각의 장점의 시너지를 활용하기 위한 이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T-로보틱스도 상한가를 갔다. 세 번째는 LG전자가 오랜만에 급등을 했습니다. 자, 과연 미국 생산기지 이전에 대한 기대감인지 LG전자에서 발표한 적은 없고요. 당연히 백악관에서 또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11일 날 홈페이지에 LG전자, 삼성전자 이렇게 소식이 나왔는데 LG전자, 삼성전자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니고 계속 지금 보면은 미국에서 일방적으로 뭐 LG가 뭐 한다, 삼성이 뭐 한다, 하나오션이 뭐 한다 이 얘기를 하다 보면 한국에서 그래요? 이런 지금 상황이 펼쳐지고 있죠. 미국으로 생산기지 이전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담긴 로이터 통신의 기사를 소개하면서 LG전자가 제조 공장을 멕시코에서 세탁기와 건조기를 생산하는 테네시 공장으로 옮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4% 급등이 나왔습니다. 예. LG전자 이게 뭐 여러 가지 전략적 의도가 있죠. 예. 자, 이런 점들 감안을 좀 해서 오늘 또 시장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시 58분 다 돼가네. 동시효과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3월 12일 수요일장 우리 시장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미국 시장의 급락에도 불구하고 장 막판에 개인의 매수세로 시장의 낙폭을 다소 만회하면서 마감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오늘 역시나 간밤 미증시는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여러 가지 말바꾸기 속에서 혼조세가 나타났고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 확인됐었는데요. 오늘도 우리 시장은 굳건한 모습입니다. 양시장 일제히 상승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0.7%가량 오르면서 2,555선에서 출발을 준비 중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25%가량 상승하면서 723선에서 출발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출발할까요? 예상치 결과 함께 확인해 보시죠. 어제 시초가와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오늘은요 1위부터 5위까지 종목이 일제히 상승 출발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삼성전자 0.75%가량 상승하면서 54,000원 터치할 것으로 보이고 SK하이닉스가 오늘 다시금 상승 추세로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2.4%가량 상승하면서 192,300원. 엔비디아가 간밤에 반등을 했고요. 미증시에서 기술주보다는 가치주가 좀 하락이 컸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반도체 기업들 괜찮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테슬라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1%가량의 상승, 삼성 바이오로직스 0.56%가량의 오름세, 현대차까지도 0.2% 상승 출발 준비 중입니다. 코스닥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1위부터 5위 역시나 일제히 상승 출발 준비 중에 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 1%에서 0.5%, 알테오젠도 오늘 반등합니다. 0.6%, HLB도 0.13%가량 상승 출발이고요. 오늘도 로봇주 괜찮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 이상 상승하면서 31만 원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만만치 않은 시장 예상이 좀 되긴 합니다만 지금
선물옵션 쪽 분위기를 일단 봐서는 뭐 오늘은 어제보다는 조금 더 나은 상태에서 출발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어제까지 보면은 선물은 여전히 외국인들을 좀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어제 좀 매도로 좀 돌아섰는데 일단 누적이야 플러스긴 합니다만은. 예, 오늘 이제 장 열렸는데 예상대로 일단 플러스로 크지는 않습니다만 좀 코스피 0.59% 정도, 코스닥 0.43% 정도 이렇게 시장 출발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환율 지금 5.2원 내려서 1,453원, 이게 내려도 참 1,450원대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되는 의문이 그런 거죠. 아무래도 이게 관세 여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만은 미국에서 달러 인덱스가 좀 103 정도까지 내려왔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1,450원대가 넘는 그런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어서 여전히 좀 우리 원화의 이 강세 여부, 원화의 이 어떤 가치 여부는 밖에서 볼 때는 아직도 조금 약간 좀 약하게 보고 있다. 이제 이런 해석을 좀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 상황 좀 살펴봐야죠. 시간초의 상위 종목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고은변의 거 전해주십시오. 네, 수요일장 국내 증시가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양시장 일제히 오름세로 출발을 알렸는데요. 미증시가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오늘 시장은 그래도 선방하면서 출발을 해줬습니다. 트럼프의 말바꾸기가 지속이 된 가운데 미국 시장은요, 트럼프가 캐나다의 5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흔들렸고요. 그 뒤에 행정부에서 다시금 그러한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 시장의 출발 상황은 그나마 괜찮은 것으로 보입니다. 구인 건수도 생각보다 양호한 것으로 확인이 됐죠. 우선 유가증권 시장 오늘 0.38%가량 상승하면서 2,545선에서 출발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51%가량 상승하면서 725선에서 출발을 알린 상황입니다. 다만 내일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기도 하고요. 국내 증시 아직은 변동성이 남아있는 만큼 오늘 장 막판까지 상승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확인해 보시죠. 1위부터 5위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0.37%가량 상승하면서 아쉽게도 동시호가 상황보다는 상승폭이 좀 줄어든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TSMC와 격차가 더 벌어졌다라는 부정적인 이야기 나오고요. 관세로 인해서 삼성전자의 가전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4세대 4나노에 대한 생산에 대한 기대감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삼성전자 소폭이지만 상승 출발, SK하이닉스는 오늘 엔비디아의 상승분을 고스란히 봤습니다. 1.8%가량 상승하면서 191만 1,300원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오늘 소폭입니다만 반등합니다. 0.4%가량 오름세 나타나고 있고요. 34만 1,500원대에서 출발을 알렸는데요. 간밤에 트럼프가 테슬라를 탑승하고 구입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일론 머스크를 지지하는 모습이 다시금 확인이 됐었죠. 이로 인해 테슬라의 주가가 강하게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오늘 2차 전지 추이도 함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하락합니다. 0.3% 빠지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동시호가 상황 속에서는 그래도 괜찮았었는데 지금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셀트리온도 0.6%가량 오릅니다. 최근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보다 셀트리온이 좀 선방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신약 허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바이오시밀러가 지금 유럽과 미국에서 계속해서 허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오늘 셀트리온 소폭입니다만 반등하고 있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하락으로 지금 돌아섰고 네이버 역시나 오늘 0.47%가량 내림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1월 달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네카우 26일 주총을 앞두고 지속해서 좀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2% 넘게 빠집니다. 어제도 고점에 대한 부담감, 가격에 대한 부담감 속에 차익 매도 물량이 출회됐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10위권 내에서 가장 큰 낙폭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11위부터 15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KB금융이 0.3%가량 빠지고 있고요. 만약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낙폭이 더 커진다면 또 10위권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HD현대중공업이 0.3%가량 하락하고 있고 하나오션도 오늘 2%에 가까운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조선주들 좀 부진한 모습 역시나 밸류에 대한 부담감이 주가를 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오늘 소폭입니다만 상승 출발합니다. 오늘 오후 1시를 기점으로 해서
통해서 철강과 알루미늄 미국 수출에 대한 25% 관세 부과가 우리 시각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견조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대모비스는 2%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신한지주 오늘 금융사 중에서 유일하게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시총 상위권 내에서 메리츠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0.1%가량 빠지면서 시총의 격차를 다시금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SK이노베이션 0.6%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정유주 최근 관심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쉬어가고 있고요. 삼성물산 0.3% 하락,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1%에 가까운 낙폭을 그리면서 출발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입니다. 오늘 코스닥 전반적으로 분위기 5위권까지는 괜찮습니다. 알테오젠이 보합권 그리고 HLB도 보합권에서 눈치를 보고 있는 모습이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도 일제히 반등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동시효과 상황 속에서는 상승폭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정유장 시작되니까요. 0.1% 상승하면서 31만 3천 원대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입니다. 삼천당제약이 오늘 소폭입니다만 하락하고 있고요. 휴젤이 오늘 오랜만에 또 강한 반등 나옵니다. 최근에 시장의 분위기가 괜찮아질 때 의료 미용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휴젤 오늘 5%에 가까운 4.7%의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클래시스 그리고 파마 리서치까지 오늘도 우리 시장 10위권 내에서는요. 의료 미용과 관련된 기업들의 시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리가켄바이오는 오늘 한 걸음 쉬어갑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리노공업이 5%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리노공업 오늘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리포트 나왔습니다. 오늘 20만 원 선 시원하게 돌파하면서 11위권 자리를 좀 공고하게 다져주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JP엔터가 1%가량 상승하고요. SM도 0.4%가량 오름세 나오고 있습니다. 엔터주들 중국의 경기 성장에 대한 우려감 속에서 2월, 3월 들어서 계속해서 좀 부진한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그 전에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이 연출됐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발 매수에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HPSP도 8%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반등이 굉장히 눈에 띄는 모습이고요. HPSP가 오늘 또 시가총액 순위를 한 단계 더 올라온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셀트리온 제약도 소폭입니다만 상승하고 있고요. 펄어비스도 0.6%가량 오름세, 신성 델타테크 어제 흐름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까지도 소폭입니다만 시세 이어갑니다. 펩트론이 노보노디스크에 대한 실망감 속에 전일 조정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3% 이상 빠졌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하락 추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ABL바이오도 1.3%가량 내림세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상황 반도체 기업들 괜찮은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2차 전지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최근 낙폭을 그렸던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인 매수세가 장 초반에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오늘 개장 직후 상황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예, 고영크 수고하셨습니다. 고영크도 좀 말씀하셨습니다만 반도체 특히 이제 온디바이스 AI 쪽 오늘 좋네요. HPSP 8%, 리노공업 6%, 퀄리타스 반도체도 4% 이렇게 관련된 회사들이 좀 오늘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 상황은 좀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도 오늘 0.75%, 오늘 SK하이닉스가 더 좋죠. 2% 정도 이렇게 오르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출발 상황 관련해서 또 두 분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포인트를 좀 들어볼 시간입니다. 서 차장님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오늘 뭐 코스피 지수 2,550선에 좀 다다르면서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강한 상승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미국 시장의 하락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안정적인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어저께 이제 장기 이동 평균선을 좀 돌파시켜 놓으면서 조금 더 수급적인 흐름들에서는 좀 양호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은 뭐 장기 120평에 좀 걸려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견조한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도 역시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수급적인 면에서 외국인들의 포지셔닝이 지금 현물 매도, 선물 매도, 풀매수, 콜매도가 좀 이어지고 있고 이 포지셔닝이 사실 크게 변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있을 만기를 좀 감안해 본다라면 현재 구간에서 포지션의 변화가 많지 않다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오늘 지수가 좀 강하게 오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오히려 업종의 좀 차별화가 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입니다. 뭐 이 역시 뭐 환율에 대한 부담으로도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겠고요. 오늘 뭐 특징 섹터들을 살펴보면 뭐 현재 뭐 재건 관련된 종목들도 좀 움직임이 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저께 이제 나왔죠.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30일 휴전 합의를 했다. 그러니까 미국과 사실 우크라이나가 좀 문제가 된 상황 속에서 다시 해소가 됨으로써 무기 지원에 대한 약속도 다시 받아냈다라는 점, 러시아는 뭐 준비가 돼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재건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세가 오늘 시장에 좀 특징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그동안에 좀 조정을 좀 받았던 원전 섹터들에 대한 흐름들도 여전히 좀 강세를 좀 보이면서 오늘 시장의 특징이라고 한다라면 기존에 좀 강세장에 보였던 것들의 특징들이 고스란히 좀 나타나 주면서 시장의 상승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급상에서 뭐 큰 상승을 뭐 만들어내기는 좀 어려운 구간대이긴 하나 현재 미국 시장의 흔들림에 비해서 한국 시장이 좀 견조한 흐름들은 분명히 좀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좁은 박스권 속에서의 오늘은 좀 그래도 무난한 흐름들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참 힘에 부치지 않나라는 자꾸 생각이 드네요. 오늘도 수급만 놓고 보면 여전히 개인만 좀 사고 있거든요. 외국인 좀 9시 11분 됐는데 벌써 800억 넘게 좀 팔고 있고. 이게 사실 이게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긴 합니다. 작년 가을 이후 외국인들의 수급은 뭐 여전히 계속해서 조금 팔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게 좀 외국이든 기관이든 이쪽 수급이 하나만 좀 더 이렇게 받쳐줘도 우리 시장이 조금 더 좀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이번에 신일수 의원님 또 시장 출발 상황 또 말씀 좀 들어보죠. 네,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2,551.43, 13.83포인트 오릅니다. 등락률 0.55%, 코스닥은 727.78, 6.28포인트 오르고요. 등락률 0.87%. 오늘은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살짝 조금 오르긴 더 합니다. 1개월 대비로 코스피가 지금 마이너스 0.06, 약간 살짝 약보합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3.75%. 아직도 1개월 대비로는 이제 코스피가 우월한 모습이죠. 3개월 대비로도 이제 바짝 좁혀졌죠. 3개월 코스피 1.73, 코스닥은 4%. 코스닥 3개월치 벌어놓은 거 다 까먹었고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공이 지금 아주 중요한 이 저항권에 왔다고 말씀드렸죠. 여기를 뚫으려면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에너지는 결국 외국인의 수급에서 나올 텐데 지금 수급으로는 저기를 뚫기가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이동평균선이 하나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도 정말 아쉽게 밀렸죠. 지난달에 한번 시도를 했었는데 그 좋은 타이밍에 외국인의 순매수가 안 붙어주는 바람에 시기를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에 기다란 꼬리를 달고 끝나버렸죠. 지난달 아쉽게. 결국에는 그 뭐 한번 찔렀다는 뭐 그 개념은 있습니다만 이 매물벽이 다시 공고해지기 전에 다시 뚫어야 되는데 지금 다시 한번 윗꼬리가 달리기 시작하죠. 지금 10개월, 20개월, 지금 60개월 다 몰려있는 자리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120개월 선까지 위에 있다고 했죠. 지금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기를 뚫으려면 정말 강력한 순매수가 나와야 되죠. 그런데 순매수가 나오기는커녕 어저께 코스피는 무려 1조 5천억 원을 또 팔아버려서 2월 28일 날 1조 5천억 원가량 팔고 3월 11일 날 또 1조 5천억. 이렇게 큰 수량이 지금 나가버리는 상황이고 코스닥은 뭐 코스피에 비해서 수량은 적긴 하지만 역시 순매도 순매수를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지금 방향성을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원달러 환율이 지금 이 살아있는 이 모습 원달러 환율이 지금 아주 굳건히 살아있죠. 재작년이죠. 2022년도 9월달 그 고점이죠. 그 고점 위에서 아주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뻗어간다면 또 지금 1,500원의 위협이 오기 때문에 불안한 환율 상황은 지속이 되고 있다. 지금 그 시가총액 상위를 보겠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빨간색이 많네요. 지금 시가총액 22안에서 4개 정도 빼고 죄다 빨간색이고 오랜만에 지금 제일 많이 오르는 게 지금 하이닉스가 2% 정도 오르면서 다시 한번 20만 원 탈환을 노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함께 SK 하이닉스는 가야 되니까 그 부분이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힘이 어디까지 닿을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제일 많이 빠지는 거는 14위의 하나오션입니다. 요즘에 최근에 가장 신나게 달렸었는데 조금 힘이 붙이는 모습이 지금 다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죠. 오늘 1.47 오릅니다만 다시 11위로 밀렸죠.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10이라는 게 굉장히 11위와 한 끗 차밖에 안 돼 보이지만 이 30조라는 이 단위 그리고 이 시가총액 10이라는 이 문턱 넘기가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힘을 내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KB금융이 10위로 올라서면서 자신의 자리가 10위임을 증명하고 있고요.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를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는 좀 더 강합니다. 2개 빼고 전부 다 플러스고요. 지금 상승률이 가장 높은 거는 15위의 HPSP입니다. HPSP 오랜만에 지금 보게 되는데 주가 많이 떨어졌네요. 27,000원. 한때 잘 나갈 때 한미반도체와 함께 정말 승승장구했던 종목인데 정말 오랜만에 오릅니다. 반갑고요. 그다음에 12위 리노공업입니다. 8% 정도 오르죠. 리노공업은 오늘 아침에 장전에 보고서가 나왔는데 목표 주가 상향은 안 했는데 목표 주가는 유지했습니다만 내용이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 오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미용 의료기기가 다시 선전을 하고 있죠. 지금 차이는 좀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휴젤과 클래시스와 파마리서치가 딱 붙어 있었는데 그 9위에 리가켄바이오가 살짝 끼어 있어요. 어쨌든 간에 7위 휴젤, 8위 클래시스, 10위 파마리서치. 이 3인방이 상당히 지금 코스닥에서 활약을 요즘에 최근에 보여주고 있죠. 파마리서치 3.61, 휴젤이 오늘 3.5%로 클래시스 1.68에 비해서는 많이 오릅니다. 역시 미용 의료기기 이런 선전, 10위 안에 지금 3종목이 진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휴젤은 지금 굉장히 좋은 목표 주가 상향 보고서가 지금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3,000당 제약하고 휴젤의 지금 시가총액 차이가 상당히 붙어 있기 때문에 네. 휴젤이 3,000당 제약을 제치고 6위권까지 진입할 수 있나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미용기기들 이쪽에서 계속 앞서도 고앵커도 말씀하셨습니다. 좀 계속 요즘에 장이 전반적으로 조금 주춤할 때 특히 코스닥에서 좀 모습이 좀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다시 한 말씀 들었네요. 자, 이번에는 이제 섹터별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권별 앵커. 네, 국내 증시 개장한 지 17분여 가까이 흐른 상황입니다. 먼저 싱크풀을 통해서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는요, 다양한 섹터로 흘러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양자컴에 대한 검색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과기부가 3대 게임처 기술인 인공지능, 첨단 바이오 그리고 양자에 대해서 투자를 확대 집중 지원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양자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연관돼서 보안과 관련된 검색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삼성 SES가 어떠한 컴퓨터의 공격에도 뚫리지 않는 양자 내성 암호를 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양자컴과 함께 보안 섹터도 오르고 있고요. 반도체 기업들도 많이 검색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 오늘 검색 빈도가 굉장히 높은데 엔비디아가 간밤에 반등을 했기 때문에도 반도체 주목받고 있고요. 연관돼서 유리기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리기판은요, 오늘 조금 악재라고 해야 될까요? 미국의 ITC가 LG전자 등을 상대로 유리기판 관련 특허 침해 소송 조사에 착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TV와 관련돼서 LCD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 가운데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2위부터 4위 순위에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에 들어간다고 하고요. LG전자는 이게 좀 무관하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제약바이오에 대한 검색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셀트리온 최근 긍정적인 이슈 많이 들리고 있는데 증시가 반등 시도를 하면서 오늘 성장주를 중심으로도 매수세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별 매매 동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640억 원, 기관도 450억 원가량 물량 토해내고 있고요. 개인만 오늘 홀로 1,0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어제 정규장에서 외국인이 강하게 던졌고 시간 외에서도 1조가 넘는 물량을 토해내는 모습이 포착이 됐었는데 오늘의 수급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와 함께 코스닥 매매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이 함께 팝니다. 400억 원의 물량을 던지고 있고요. 기관 소폭입니다만 60억 원 순매도가 집계되면서 오늘 양 시장에서 개인만 시장을 좀 버텨내주려는 끌어올리려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업종별 등락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 가운데 운수창고 오늘 쉬어가고요. 화학업종도 0.16%가량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기계업종이 1.4%가량 강한 상승 나오고 있다는 게 특징적이고 의약품 그리고 전기전자도 반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업종별 등락률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제약 업종의 상승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1.5% 그리고 제조, 기타 서비스, 인터넷과 방송 서비스, 비금속까지도 1% 이상의 강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상승률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참 엔지니어링이 7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한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아센디오 같은 경우에는 90% 무상 감자 이후에 거래가 재개되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현재 구간에는 가격 제한폭 근처까지 올라왔고 오늘 방산주 다시 힘내주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이 6% 이상의 상승 그리고 조선주인 삼성중공업도 6%가량 상승하면서 그동안 쉬어가던 방산과 조선 차익 매도 물량 어제게 나왔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시금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상승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듬지팜이 오늘 18%가량의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 함께 스마트팜 농업과 관련된 기술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눠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다시금 주목을 받으면서 18%가량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현우산업도 두 자릿대 강세, 이노메트리 역시나 13%가량 상승하면서 11,000원 선 돌파한 모습이고요. 투비소프트도 13%가량 상승하면서 오늘 AI 관련된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도 시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장 직후 급등하는 종목들까지 살펴봤고요. 전문가들은 오늘 시장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자, 차차장부터 좀 볼까요? 어떤 종목들 좀 눈에 띄십니까? 네, 뭐 오늘 현대로템 상당히 좀 눈에 띄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뭐 장중에 10만 원도 좀 돌파하면서 뭐 투자 주의 종목까지 좀 선정될 정도로 상당히 좀 강한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뿐만 아니라 좀 방산주들의 강세가 함께 좀 동반되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뭐 AI 관련된 종목들과 더불어서 함께 움직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뭐 방산주에서 뭐 특별한 뉴스가 나온 건 아닙니다만 최근 뭐 AI와 접목해서 뭐 거기에 따른 뭐 신기술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가 나오면서 방산주 여전히 좀 강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최근 외국인들이 이제 3월 달 들어서는 현대로템에 대해서 차익 실현 매물들을 좀 내놓기 시작했고 물론 기관들이 좀 받쳐주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조심할 필요도 분명히 있다. 신규 접근보다는 보유자 영역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방산에 대한 순환매는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풍산 역시 뭐 거기에 따른 순환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외국인의 수급들도 동반하고 있다라는 점, 즉 결국에는 현재 종목군에 있어서의 같은 섹터 안에서의 순환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따라 기관 수급들도 좀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현재 방산 섹터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뭐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고 물론 업종에 있어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 이제 어떤 테마가 좀 형성이 되고 이제 사라지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추가 상승 여력은 좀 남아 있는 것이 좀 특징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거기에 더해서 이제 포스코 DX도 오늘 좀 특징적으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 바닥권에서 최근 들어서 좀 거래량이 상당히 좀 강하게 좀 동반되는 모습들이 나타나 줬습니다. 뭐 ICT AI 쪽에 대한 부분들 동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 이렇게 거래량이 좀 동반이 되면서 모멘텀을 받는 종목들의 특징들을 보면 외국인의 수급들은 아직까지 뭐 강하진 않습니다. 대부분 좀 기관성 수급들의 체리피커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현재 기관 수급들과 더불어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여기에 환율만 좀 뒷받침이 된다라면 포스코 DX 역시 지금 장기 이동 평균선을 좀 돌파해서 좀 강한 상승을 좀 만들어낸다라면 3만 원 돌파도 한번 좀 시도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론 좀 가는 종목이 더 가는 경향들도 있습니다만 최근 시장의 좀 특징 중에 하나는 바닥권에서 좀 대량 거래가 좀 동반되는 종목들이 좀 나오고 있고 거기에 따라 저점을 높여나가고 있는 종목들은 앞으로 순환매격으로서 즉 같은 상승 섹터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 나가신다라면 뭐 충분히 좀 좋은 흐름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참 그 바닥을 좀 다지고 올라오는 종목들이 좀 많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들 종목이 계속 갈 거냐에 대한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이제 그 이상 수준부터가 이제 과연 끌고 올라가 줄 수 있는 만한 이유, 뭐 모멘텀이 뭐가 있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참 많이 이제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신일섭 위원 말씀 좀 들어보죠.
네, 섹터별 상승률을 보겠습니다. 오늘 섹터별 상승률 1위는 보툴리뮴 톡신입니다. 보툴리뮴 톡신 섹터별 상승률 2.72%고요. 온디바이스 AI가 2.43, 양자암호가 2.37, 영화 섹터가 2.36 이렇게 나갑니다. 보툴리뮴 톡신 중에서 지금 휴온스 글로벌이 8.06%로 가장 많이 오르고요. 제테마 6.01, 메디톡스 3.89, 휴온스 3.75, 파마리서치 3.61, 그 뒤로 휴메딕스, 휴젤 이렇게 쭉 나옵니다. 지금 보툴리뮴 톡신 아까 전에 미용 의료기기 섹터에 같이 있던 것들이 지금 많이 포함되어 있죠. 그 최근에 그 제테마가 지금 그 차세대 액상형 보툴리뮴 톡신 기술 PCT 특허 출원 소식이 있었고요. 이 지금 상승률 2위 종목이죠. 그다음에 중국 유통사랑 그 필러 판촉 계약한 소식도 지금 최근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우리나라 의료기기의 강점이 항상 그 우리나라 최고의 의료진들, 마치 아이돌을 쳐다보듯이 보는 그 의료진들이 참여한다는 건데 이 제테마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죠. 최근에 3월 10일 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의료진을 대상으로 초청해서 16명 소수정예로 지금 에티피그 핸즈온 세미나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도 역시 우리나라의 최고의 성형외과 원장님이 참여를 하셔서 직접 제테마의 지금 HA 필러를 가지고 시술 시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의료진들은 우리나라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들을 마치 아이돌을 보는 팬의 마음으로 이렇게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강점이 있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실력을 가진 성형외과 피부과 원장님들이 직접 우리나라 미용 의료기기라던가 미용 재료를 가지고 시술을 라이브로 해주니까 완전히 반해버리는 거죠. 거기서 오는 강점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둘 다 시너지를 내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양자암호 쪽에서는 지금 ICTK가 논문에 이 보안 프로토콜이 실렸다는 소식에 지금 가장 강세로 18% 오르고 있는데, 자, 지금 LG전자가 아까 전에 오른다는 소식을 장 초반에 세 가지 소식을 들려드렸는데 오늘 KB증권에서 장 전에 나온 이 지금 이 역사적 저점이다 LG전자가 이런 타이틀로 나온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26일 날 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요 논의 사항을 LG전자와 함께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한다고 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6일까지면 2주 정도 남았으니까 계속 양자컴에 대한 요 모멘텀은 살아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요. LG전자가 우리나라에서 양자 컴퓨터 개발에 가장 앞서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기회에 삼성전자가 부진한 이 상황에서 LG전자가 가전만 파는 것이 아니라 양자 컴퓨터 관련주로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데이터 센터 열 관리 쪽으로도 일가견이 있다고 하니까 LG전자가 이제는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지금 양자 컴퓨터 이렇게 관련주로 엮여 있는 데다가 이 코스닥의 중소형주인 ICTK도 지금 득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리게티 컴퓨팅, 아이온큐 뭐 이런 회사들과 함께 지금 같이 간다면 우리나라 ICTK 그리고 대형주는 LG전자에게도 지금 좀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개장 직후에 특징적인 종목군들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그럼 이어서 오늘 짱키 포인트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 차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뭐 키포인트로 잡아드린 건 트럼프 시대에 맞는 업종의 선별 장세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보시면 알겠시겠고 뭐 고객들을 좀 만나보아도 현재 투자자분들의 대부분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교체가 어렵고 손실이 계속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또 가는 종목들은 계속 가는 그런 특징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좀 정치적인 이슈와 더불어서 수혜 업종과 피해 업종이 극명하게 나뉘는 장세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지금은 확실히 좀 움직이는 섹터에 대해서 교체가 좀 필요한 시기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뭐 좀 소외 업종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교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 시대에 맞는 업종과 섹터를 잘 선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계속해서 신 의원님의 오늘 짱키 포인트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흔들리지 않은 주식이 진짜다. 지금 미국 시장이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는데 에브비라는 주식은 역사적 신고가를 갔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나라 섹터별 1위가 무슨 섹터였나요? 보톡스, 보툴리뮴 톡신. 근데 아까 전에 제테마, 메디톡스, 휴메딕스, 휴온스 글로벌 휴젤에서 만드는 보톡스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 이름이 보톡스가 아닌 거 다 아시죠? 그냥 보톡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엘러간에서 만든 그 오리지널 이름이 보톡스거든요. 바로 에브비가 엘러간의 보톡스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전 세계가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보톡스 관련주는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한국과 미국에서 확인이 되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은 주식에서 흔들리는 파도를 견디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개장 직후의 시장 상황과 키포인트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 살펴봅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경국 과장 연결해서 바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가져오신 종목 알테오젠 가져오셨는데요. 어떤 포인트 보셨나요? 일단 투자 포인트 몇 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테오젠이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이 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일단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일단 경쟁사인 미국의 이제 할로자임이 머크에 제기한 특허 관련 이슈가 좀 있었고요. 이걸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좀 노이즈가 발생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머크가 할로자임의 사실 특허를 인정하고 이 부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걸로 일단 시장에서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머크가 선택했던 이런 알테오젠의 플랫폼의 가치가 오히려 더 부각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또 할로자임과 머크의 과거 계약을 통해서 드러난 로열티 수준이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하게 됐다. 그러므로 알테오젠이 받게 될 로열티 정도도 어느 정도가 되겠구나 이제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업종 변에도 2분기에 일단 바이오가 AACR도 있고 뭐 아스코라는 큰 학회도 있고 일단 제약바이오 성수기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알테오젠을 비롯해 바이오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진입하기 좀 용이한 가격대가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고 또 알테오젠은 머크의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의 SC를 연내 25년도에 런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년에 26년에는 수천억의 현금 흐름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그래서 국내 플랫폼 바이오 업체들이 일단은 내년도부터는 일단 그동안 적자를 좀 타개하고 수천억의 현금 흐름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센티가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알테오젠이 머크 말고도 12개 이상의 일단 기술 이전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장에 좀 주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테오젠 이 특허 관련 노이즈로 지금 조정을 조금 받고 있는데 이게 조금 과도하지 않나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가격도 함께 보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으시나요? 일단 기술적으로는 다시 한번 역사적 신고가인 45만 원 부근 돌파가 일단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가에서는 일단 접근이 유효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목표가는 지난번 고점인 45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32만 원으로 잡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지난번 고점인 45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종목은 제약바이오 관련주죠. 알테오젠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이었습니다. 이코노미톡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이슈 속에 굉장히 많은 파장이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좀 파헤쳐 볼 거고요.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와 함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언제 끝날지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상황은 MBK 파트너스 쪽에 조금 더 기울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또 하나하나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지금 판세가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난주였죠. 7일 날 우선 그 7일 날 그 MBK 그 영풍 쪽에서 임시 그 1월 23일 날 열린 임시주주총회에 대해서 이 주총 임시주총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그게 지난주 1월 7일 날 판결이 났는데 영풍 MBK 손을 들어줬습니다. 내용은 뭐냐하면 지난 1월 23일 날 안건을 몇 가지 올렸는데 그중에 집중투표제 그리고 이사수를 제한하지 않고 뭐 이런 걸 올렸는데 법원에서 집중투표제 외에 이사수 상한하고 재장 측이 이제 선임한 이사 선임 등에서 이건 무효야 안건을 효력 정지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그리고 최윤범 회장이 그때 카드로 쓴 게 뭐냐 하면 1월 23일 날 임시총회에서 카드로 쓴 게 순환 출자 고리 그러니까 호주에 있는 SMC라는 그 손자 회사를 통해서 영풍이 가지고 있는 25.4%의 그 주주권 행사를 금지를 시켰는데 이것도 무효가 됐어요. 이렇게 되면 현재 그 최윤무 회장 측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우호 지분이 39.7%거든요. 그리고 영풍 MBK 쪽이 가지고 있는 우호 지분이 46.7%니까 이번 주주총회에서 일단 새로운 이사들을 진입하는 것에는 영풍 MBK 측이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현재 상황이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중투표제는 여전히 법원에서 이건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쪽에서는 집중투표제를 통해서 이 새로운 이사들이 들어오는 것을 최대한 막는 요 행구까지 와 있습니다. 네, 집중투표제가 또 막강한 카드로 생각이 될 것 같은데 어떤 개념인가요? 집중투표제는 예를 들어서 이사가 후보가 5명이 올라왔다. 근데 한 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5명의 표를 가지게 돼요. 한 주인데 5개의 표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 5개의 표를 A, B, C, D, E 5명에서 나는 A에게 5표를 다 몰아줄 수 있어요. 그러면 우호 지분이 똑같이 퍼센트가 있지만 많이 스프레드, 그러니까 분산돼 있는 우호 지분일수록 유리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일단 많이 분산된 쪽은 전체 지분율은 낮지만 많이 분산돼 있는 지분율은 고려아연의 최윤무 회장 쪽이 많기 때문에 집중투표제를 잘 활용하면 이사수를 최대한 막을 수 있을 까지 계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는 그런 막강한 또 힘을 갖고 있다라고 집중투표자가 여겨지네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MBK 그리고 영풍 측 이런 측에서 봤을 때 기정사실화되면서 그 과반수 이상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은 있는데 그 이사회를 장악하는 건 또 다른 이슈여가지고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이번 주주총회에서 아직 그 주주 안건은 올라오지 않았어요. 아직 물밑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는 영풍 고려아연 쪽에서는 이사회를 장악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이사회를 장악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으로는 아마 이번 주주총회에서 이사회를 장악할 수 없을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장악을 못한다면 영풍 고려아연 쪽, 그 MBK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임시주총회를 열어서 이사회를 조금씩 가져가려고 하고 현재는 이사수가 8대 1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영풍 MBK가 불리하고 지금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임기가 내년 3월이에요. 그럼 요 안까지 어떻게든 이사회를 장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하면서 가망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앞서서 잠시 말씀해 주신 게 순환 출자 고리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최 회장 측에서 만든 그런 일련의 구도고 이걸 또 이제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연관성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최 회장 측이 지난번에 임시주총 때 막은 가장 큰 효과를 본 게 고려아연의 해외 손자 회사. SMC, 그러니까 썬메탈 코퍼레이션을 통해서 만든 고려아연 SMC 영풍 고려아연 순환 출자를 가지고 막았는데 이게 깨졌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영풍 쪽은 지난 7일 날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고려아연 지분 25.4%를 가지고 있는 유한회사 YPC를 새롭게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분쟁거리라서 지금 뭐 고려아연 측이나 영풍 측이나 여러 가지로 법원을 통해서 판단받아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근데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저희가 이 홈플러스 사태도 그 전 시간에 분석을 해드린 바 있는데 이과도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어찌되건 지금 재계 안팎에서는 홈플러스 사태를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 MBK가 그 지금 10년간 가까이 그 운영했던 홈플러스가 어쨌든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앞으로 고려아연을 어쨌든 경영권이 인수하게 되면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심 그리고 분석을 해놓는 게 굉장히 바쁜 요즘인 것 같아요. 네. 대표님은 어떻게 또 보세요? 우선 가장 큰 것은 사모펀드의 주요 역할은 뭐냐면 자본시장에서 가치가 저평가된 시장 가치보다 저평가된 기업을 M&A를 해서 그거를 잘 요리해서 원래 본연의 가치로 되돌려서 그 차익을 실현하는 게 바이아웃 전략이죠. 이게 사모펀드의 전략인데 지금 왜 홈플러스 사태가 고려아연에게 영향을 주느냐 하면 이 MBK가 원래 사모펀드의 본인의 역할보다는 홈플러스를 장기간 보유하면서 경영을 했단 말이에요. 네. 경영 결과가 회생 절차까지 도달하는 나쁜 결과로 마련했어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MBK가 들어오면서 고려아연 최인범 회장 쪽이 공격했던 게 뭐냐 하면 아니 사모펀드는 차익 실현이고 우리같이 국가기관 산업이고 중요 산업을 장기간으로 경영을 해야 되는 산업인데 이거를 사모펀드가 와서 경영을 한다 말이 되느냐의 공격 포인트였는데 이에 대해서 MBK 쪽에서 반격했던 게 뭐냐면 우리 바로 안 팔고 오랫동안 경영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홈플러스가 그 결과물을 보면 실패한 꼴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려아연도 홈플러스처럼 사모펀드가 경영을 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결국에는 사모펀드가 경영을 하면 사모펀드의 본래의 목적은 어떻게든 자기들이 투자한 돈의 최소 비용으로 많은 차익을 실현하는 게 사모펀드의 역할인데 그것도 자기 돈이 아니고 남의 돈을 빌려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들이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경영을 하고 알짜 기업 매각해서 구조조정해서 팔려고 하는 거 아니야? 요 의심을 떨칠 수가 없어서 홈플러스 사태를 보면 과연 MBK 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진정성 있게 경영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냐에 대한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지금 김병주 회장이 MBK를 이끌고 있는데 어쨌든 사모펀드의 성격상 굉장히 잘 돈을 벌어가지고 그 엑시트하는 게 주요 목적이잖아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목적인 거고 기업에. 그렇다면은 이들이 노리는 게 빠른 손절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게 문제의 좀 시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홈플러스 사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홈플러스 사태는 우선 그 사안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지난 4일 날 회생 절차를 신청을 했는데 신청한 날에 대해서도 굉장히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뭐 아시겠지만 대형마트의 경우에는 매출액이 가장 많은 이제 시점이 설날 연휴 그리고 3월 1, 2, 3 연휴인데 이때 왕창 매출 일으키고 나서 게릴라같이 밤 12시에 회생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시점에 대한 모럴 해지더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홈플러스가 원래 그 거래업체들과의 거래 계약 거래 대금 지급 조건이 2골이었어요. 한 달 정도였는데 지난 가을부터 이 거래 조건을 45일에서 60일로 늘렸단 말이에요. 이게 TMF 사태하고 비슷한 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홈플러스가 거래업체의 대금 결제를 보통 한 달에 하는 게 약 3천억 수준인데 지금 회생 절차를 신청할 때 현금성 자산을 확인해 봤더니 3천억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돈이냐면은 자기 돈이 아니고 거래업체로 지급해야 될 돈을 한 달 유예시킨 돈이에요. 원래대로 했다면 돈이 한 푼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거래업체들이 이제 선결제 해주지 않으면 물건 못 넣겠으라고 했고 그래서 겁이 나서 회생 절차를 신청한 것인데 문제는 또 하나 문제는 이렇게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걸 알면서도 CP를 발행했다는 거예요. 회생 절차 일주일 전까지 발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불리하니까 CP를 발행할 때 금리를 높게 책정했을 것이고 이 CP를 일반 투자자도 많이 샀다는 거예요. 이거는 형법 위반입니다. 굉장히 모럴 해지가 심한 것이고요.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국민연금입니다. MBK 파트너스가
2015년도에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7조 2천억을 주고 인수를 하는데 그중에 원래 그 사모펀드는 블라인드 펀드로 구성을 하죠. 블라인드 펀드가 주주입니다. 블라인드 펀드가 2조 2천억 정도 자기 돈 2조 2천억을 넣고 나머지 5조 원을 은행 대출을 합니다. 담보대출을 이 홈플러스라는 부동산 자산을 담보로. 그리고 인수를 하자마자 이 20개 정도의 점포를 팔아서 대출을 갚는데 여기에 국민연금이 이 블라인드 펀드에 6천억 정도 투자를 합니다. 국민연금이 투자를 할 때 RCPS 우선 상한주 형태로 들어와요. 근데 우선 상한주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MBK 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장사를 잘해서 경영을 정상화시켜서 아주 가치를 높였을 때는 우리 이거 주식으로 받을 게 있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약간 위험해. 그럼 우리 이거 채권으로 받을 거야. 이 두 개를 선택할 수 있는데 재밌게도 이번에 한신평의 그 홈플러스의 기업 그 신용도 평가를 하면서 이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RCPS를 자본으로 인식했어요. 그러면 채권을 포기하고 주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주주로 가게 되면 만약에 홈플러스가 부도가 나면 가장 후순위로 밀려납니다. 그러면 돈을 날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지금 뭐 정권 시장, 자산운용 시장, 모든 시장에서 홈플러스에 대한 불신이 좀 올라가서 제가 볼 때는 이번 주에 이제 국회에서 부른다는 거 아닙니까? 홈플러스를 사태가 조기에 종결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생각됩니다. 네, MBK 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이후에 8년간 경영이 굉장히 부진했다라고 현재 이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법정 관리 여러 가지 논란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이게 여러 뭐 소통이 제대로 안 됐다라는 의미도 있고, 근데 고려아연 부분에서 과연 이들이 경영권을 인수해 갔을 때 만약에 이것도 실패하면은 이거는 홈플러스 파장보다 더 심하다라는 우려 목소리가 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그 홈플러스는 대형마트고 금액도 크긴 하지만 국내의 문제죠. 그런데 지금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국가기관 산업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연양 세계 1위고 2차 전지에서도 상당한 걸 가지고 있어서 오죽했으면 미국 쪽에서도 우려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현재 미국에서도 인듐 같은 그 희귀금속에 대해서는 지금 관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는데 고려아연이 해당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고려아연을 홈플러스 같이 MBK가 실패를 한다면 국가 경쟁력에 상당한 차질이 있어서 사실 더 우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핵심 반도체의 그 물질 이런 부분도 여기에 이제 부동산이 많지 않다 보니까 약간 이런 거를 핵심 기술을 팔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기술도 있지만 사실은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중에서 그 양극재 물질, 캔코 같은 자회사, 전성 자회사가 있어요. 홈플러스를 인수하고 나서 바로 20개의 알짜 그 매장을 팔아서 그 돈을 갚았거든요. 이번에 고려아연을 경영권 인수할 때도 이 주식을 그 공개 매수를 하면서 NH투자증권으로부터 1조 1,100억을 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 블라인드 펀드보다도 돈을 외부에서 더 많이 빌려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M&A를 해버리면 당연히 M&A 한쪽에서는 그 돈을 먼저 갖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돈을 갚을 방법은 알짜 자회사를 파는 방법이 있겠죠. 그걸 팔면 오히려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뭐 MBK 고려아연 인수할 경우 최소 10년간 지분을 매각하지 않다고 해도 우회적인 방식으로 매각이 또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가능하죠. 신경 쓰이는 거고 결국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재무 구조에 타격이 클 것이다 우려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마지막 질문인데요. 우선 지금 차입금이 굉장히 증가했어요. MBK 측에서 1조 5천억 정도 지출했는데 지금 고려아연 지분까지 인수할 경우 차입금은 수준대로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지금 굉장히 근실한 고려아연의 재무 구조는 극도로 취약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고려아연 같은 경우 기업은 장기간 R&D 투자를 해야 균형이 있는데 이것도 못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업 본연의 가치를 깎아먹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네. 지금 MBK에서는 최대 주주로서 홈플러스 사태에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동일선상에서 우리가 고려아연의 최대 주주로서 앞으로 뭐 과도한 차입 등 문제를 풀겠다라고 했는데 시장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라는 점으로 저희가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코노미톡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의 분석으로 함께하셨습니다. 대표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특히 이제 중소형주가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반등, 저가 매수가 일부 들어오고 있고요. 오늘 부분에서는 뭐 반도체 쪽, 조선 기자재 이쪽이 이끌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잠시 후 마켓나우 2부에서 오전장 전략 구체적으로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이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